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전수빈 교수입니다. 어, 제가 그 DCU 코드와 관련돼서 최초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어, 그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한 자료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수업 실습을 진행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는 제출자 측면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채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다가 오답이 나왔을 때 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10분 정도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그 DCU 코드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제가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지금 현재 그 특정 과목, 그러니까 뭐 지금 파이썬, 그 다음에 자바, 뭐 C 이런 식으로 지금 강좌가 개설돼서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몇몇 과목에서 좀 그 문제 자체에 오류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문제 자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올리는 바람에 그 시험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정답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만약에 오답이 나와도 이게 왜 오답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테스트 케이스 자체가 정답이 아니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 2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많이 드리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으로 좀 오류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좀 질 좋은 실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CU 코드 실습을 출제하는 데 대해서 좀 절차가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 출제는 이제 교수님들이 합니다. 문제 출제는 교수님들이 하고, 그들도 같이 하긴 하는데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요. 이거에 대한 그 코드나 그리고 테스트 코드 생성 자체가 지금 교수랑 그 조교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은 어떨 때는 조교가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코드 작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한 이제 검토를 또 시작하는데, 검토도 저희가 지금 잘 한다고 하긴 했지만 좀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검토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않았기 때문에 좀 그 출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절차를 좀 강화를 해서 일단 문제 출제랑 모범 답안 작성은 교수가 임의적으로 다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교수가 모범 답안을 정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이제 조교들이 생성을 합니다. 테스트 코드는 저희가 따로 테스트 코드 생성하는 툴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토 절차를 좀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교수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분반, 여러분들 실습 분반별 실습 조교들이 문제를 따로 풀이를 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이렇게 검증을 또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그 연구생들이 또 한 번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문제를 출제를 하는 방법으로 좀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음, 뭐 아직 이렇게 해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바로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하고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좀 하다가 이상하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걸 제가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하다가 좀 이상한 점을 느끼면 바로바로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수님들에게 메일을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채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알고리즘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 풀이하는 과정을 이제 풀이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알고리즘 테스트를 이 테스트 케이스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해당 알고리즘에 대한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출력은 이렇게 나온다. B라는 출력을 했으면 B라는 입력을 했으면 Q라는 출력이 나온다. C를 입력했으면 W가 나온다. D를 입력했으면 F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알고리즘에 대한 테스트, 그러니까 모범 답안에 대한 이 테스트 케이스, 입출력 테스트 케이스를 쭉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코드에 대한 입출력이 이런 입출력이 이 테스트 케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면 지금 보시면 AC 맞죠? BQ 맞아요. CW 맞죠? DF 맞아요. 이렇게 되면 다 정답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이렇게 입력 출력을 돌려서 이 테스트 케이스와 비교를 했을 때 다 맞아 떨어지면 이 정답으로 인정되는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채점 시스템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지금 뭐 세 개 중에 하나가 출력이 E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이 X예요. 근데 테스트 케이스에는 B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은 Q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는 지금 맞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세 개는 다 맞았는데 요게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리면 부분 정답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영어로 나올 텐데 한글로 제가 번역 고쳐 놓을게요. 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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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셉트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정답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 정답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 테스트 케이스에 다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 정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알고리즘을 좀 여러분들이 짠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관련돼서 검증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아예 자체가 소스 코드 자체 입출력 자체가 이 테스트 케이스랑 아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AQ는 AC인데 AQ 나오고 다 안 맞으면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지금 채점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랑 여러분들 소스 코드랑 비교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를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채점 시스템 오답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1편, 그러니까 첫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스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이건 명백한 여러분들 논리적인 오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 채점 시스템에 보면, 그러니까 문제에 보면 제가 그 수강 과목에 대한 뭐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예시 입력이랑 예시 출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절차를 설명드릴 거지만 그 예시 입력이랑 예시 입력에 대한 출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 논리 오류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똑바로 그 정답 케이스가 나오는데 내가 똑바로 입력을 해서 7만 5천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시스템은 오류로 띄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그 테스트 케이스랑 비교할 때그 출력 예시 있죠. 출력 예시랑 결과가 완전 동일해야 되거든요. 출력 예시의 형태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출력 예시가 예를 들어서 1 띄고 5만 띄고 5만 원 하고 띄고 뭐 B하고 가로 S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 형태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되고요. 여기 1,000원 단위마다 콤마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원 똑바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문자 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빌도 똑바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출력 템플릿이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대소문자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와야 그 정답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출력한 게 요거예요. 이게 정상 출력된 건데 밑에 보시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쓰시면 다 오류가 뜨거든요. 보시면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거 뭐가 틀렸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띄어쓰기가 없죠. 네, 이런 경우에도 다 오답 처리가 돼요. 네, 템플릿 다르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 보시면 여기 천원 단위에 콤마가 없죠? 여기 콤마가 없어요. 이것도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요런 거 케이스 되게 많아요. 요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대문자 S죠, 요거만. 대문자 S예요. 이것도 오답 처리됩니다. 이건 다음 거는 뭘까요, 이거? 얘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보시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하나 더 있죠. 따옴표를 여기 붙여야 되는데 띄어쓰기 하고 붙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오답 처리돼요. 그러니까 내가 1을 입력했을 때 값이 1, 5만 다 제대로 나와요. 답은 제대로 나오는데 계속 오답으로 처리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출력값 형태가 잘못된 겁니다. 요거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또 다음 지금 2장까지는 이게 되게 어려운데 한 3주차부터는 이런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출력 그 템플릿을 최소화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력 값은 출력값 하나만 나오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최소화 시킬 거니까 2주차까지는 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잘 확인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 그 풀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풀이하면 좋은지 이제 절차를 좀 하나하나 성공하시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절차는 이제 코드 작성이랑 알고리즘 검증 그리고 대출을 했을 때 컴파일 오류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답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분 오답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코드 작성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으면 그 문제에 대한 코드 작성이나 알고리즘 검증은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하세요. 아이디는 다 각 수업마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이디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뭐 넷빈즈, 온라인 GDB 이렇게 있죠. 이클립스 잘 많이 쓰고요. 인텔리제이도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요거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참, 주피터, 온라인 GDB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딩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GDB밖에 설명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조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파이참도 한번 설치해서 해보세요. 온라인 GDB가 지금 C도 온라인 GDB가 있는데 얘네가 온라인이라 그런지 좀 너무 느려요. 느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좀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자바는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파이썬은 파이참, 그 다음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DCU 코드 들어가 보시면 다른 걸로 한번 예시가 있는 걸 찾아볼게요. 답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신중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예시 입력, 예시 출력, 예시 입력, 예시 출력 이렇게 있죠. 여기 예시 입력 3개는 테스트 코드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런 예시 입력 출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주어졌으면 이건 지금 이거는 인텔리제이라는 자바 아이디인데요. 이 아이디를 통해서 파이참이구나. 파이참 이렇게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증을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예시 내가 4랑 3이랑 5를 입력했을 때 yes, this is triangle 나오면은 내가 나오고 4, 9, 4 했을 때 이거 나오고 1, 2, 3 넣었을 때 이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알고리즘은 뭐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는 거니까
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여러분은 성공을 하신 거예요. 성공을 하신 거고 보통 이 상태로 아이디에서 성공을 하셨으면 그 이 코드를 그대로 DCU 코드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제출을 누르면 거의 뭐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아마 정답을 보는 케이스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출 결과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코드 상에서 제출을 누르면 여기 그 상태가 뜨잖아요. 이게 오답, 컴파일 오류, 뭐 부분 정답 이렇게 뜨는데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코드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면 여기 이렇게 상태가 떠요. 요거 클릭하면 여러분들 이게 왜 오답인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살짝 나오거든요. 누르면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답입니다 라고 나오지만 뭐 왜 오류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줘요. 이걸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풀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 문제 이런 오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에 이 문제를 보고 다시 예시 입력이랑 출력을 보고 다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오답이 아니라 뭐 이런 컴파일 오류나 세그멘테이션 오류가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클릭해 보시면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뭐가 오류가 났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클릭해 보시면 그래도 내 소스 코드 어떻게 제출했고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의 종류가 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컴파일 오류, 프로그램 비정상적인 종류, 그 다음에 오답, 그다음에 부분 정답, 파셜 엑세트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정답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잠시만요. 보통 컴파일 오류랑 프로그램 비정상적인 오류 종류에 대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에는 각 언어별로 뭐 C나 파이썬, 자바, 파이썬 각 언어별로 어떤 문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오류예요. 이거는 명백히 여러분들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제출 상태에서 만약에 컴파일 오류가 뜨면 제출 상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류 내용이 뜰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작성한 이 코드의 어느 부분에 뭐 신텍스 에러, 그 신텍스 에러면 여러분들 거의 문법 오류거든요. 여기 뭐 프린트 보시면 여기서 뭐가 오류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파이썬인데 그 파이썬도 프린트 안에 어떤 스트링을 출력하려면 여기 따옴표를 써주셔야 돼요. 여기 밖에. 근데 지금 따옴표를 안 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텍스 오류가 나는 거고 보시면 각각 오류 케이스들을 제가 언어별로 좀 가져왔는데 이거 C 어디서 오류 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C 같은 경우 지금 C는 출력할 때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 F죠. 아마 이렇게 하면 이 프린트라는 함수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거든요. C어는 항상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되죠. 그 두 개가 지금 오류 난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문법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걸러주는 오류를 걸러주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오류 있을까요, 얘는? 얘도 보면 끝에 세미콜론이 없죠? 네. 파이썬은 지금 A라는 변수는 선언해서 이렇게 A를 출력했지만 앞에 헬로 월드라는 거는 변수도 아니고 뭐 스트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는 진짜 오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헬로 월드를 여러분들이 뭐 스트링으로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따옴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법적인 오류가 안 나요. 이런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다 명백히 문법 오류이기 때문에 다 그 오류상에서 알려주거든요. 어디서 오류 났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라인 몇 번째 라인에서 어떤 코드에 무슨 오류가 났으니까 고쳐라 라고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컴파일 오류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고쳐봤으면 좋겠고요. 뭐 내가 이 컴파일 오류를, 그러니까 제가 다른 아이디에서 한번 해보고 일로 옮겨서 하라 그랬는데, 아이디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혀 그 문제가 없는데 여기 DCU 코드에만 넣으면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케이스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퍼블릭 클래스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제 이런 건 실수는 안 하실 텐데, DCU 코드에서 무조건 그 자바는 메인 클래스는, 그러니까 그 퍼블릭 클래스는 메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메인도 앞에 M이 대문자여야 하고요. 요거는 좀 잘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퍼블릭 클래스를 메인으로 안 하시면 문법 오류가 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 인코딩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랑 이 DCU 코드상에 인코딩이 뭐냐면 그 문자를 해석해내는 방법인데요. 이 각 나라별로 그리고 컴퓨터별로 인코딩 방법이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코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에서는 내가 따옴표를 제대로 썼는데 그 DCU 코드에만 가져오면 따옴표가 이상한 문자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따옴표랑 쉼표 같은 특수 문자들이 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대출을 넣었는데 오류가 뜬다 라고 하면은, 일단 자바는 이 클래스가 메인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 자바 포함한 다른 언어들은 오류가 나면은 이런 따옴표들 있죠. 따옴표 지우고 다시 이렇게 써보세요. 다. 그러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파일 에러가 난다. 그러시면 과감하게 그 조교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소스 코드 컴파일 에러 나는 걸 좀 보내주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그 혼자서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너무 해도 안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네, 다음으로는 비정상적인 종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DCU 코드에서 실행을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폴트나 0으로 나누기 오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요. 이 세그멘테이션 폴트는 0으로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외의 세그멘테이션 폴트로 인한 그 종료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쭉 테스트를 해보니까 각 언어별로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DCU 코드 상에서 몇 가지 문법적으로 막아놓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ID에서는 잘 되는데, 다른 ID에서는 잘 되는데, 이 DCU 코드 그 판단하는 부분에서 어떤 판단하기 그러니까 이 DCU 코드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코드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제한을 걸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표준 입력 있죠. 표준 입력에 대해서 스캐너 클래스는 한 개만 할당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인이라는 스캐너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인을 받을 때 스캐너 클래스는 꼭 하나만 사용하세요. 여러 개 할당해서 사용하시면 이거 바로 세그멘테이션 오류 나거든요. 세그멘테이션 폴트 나니까 요거는 좀 자바에서는 요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한글 입력하면 100% 이거 오류 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컴파일러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파이썬 2 같은 경우에는 그 한글 입력이 되는데 파이썬 3가 좀 한글 입력이 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썬 3, 지금 저희 파이썬 사용하는 그 모든 수강 과목들이 거의 파이썬 3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파이썬 3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글 입력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출력뿐만 아니라 그 문자열 출력뿐만 아니라 그 변수 선언할 때도 한글을 절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요 정도만 지키면 세그멘테이션 폴트는 난 일이 거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이제 모든 언어에 그 속하는 건데, 일단 무한 반복. 여러분들 코드상에 반복이 무한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무한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바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니까 요거는 좀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비정상적인 메모리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C 언어에서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C 언어 배우는 단계에서 지금 수강하는 과목 단계에서 이런 메모리 쪽을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할 텐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어떤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그 배열 선언한 부분에서 그 선언한 이외에 그 메모를 접근한다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 실행상,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행상에서는 좀 이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정상적인 메모리 사용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C언어는 뭐 C언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다루는 부분이 거의 없을 테니까 뭐 이런 거는 오류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무한반복 요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거의 비정상적인 오류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약에 이런 걸 다 지켰는데도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난다라고 하시면 바로 조교나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이 오답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썼는데 왜 오답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그 제일 그 확률이 높은 게 이 템플릿이 다른 거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 요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요 템플릿을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거의 95%는 다시 정답이 뜰 거거든요. 어, 추적 템플릿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알고리즘 오류예요. 알고리즘 오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 오류가 아니면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출제자들이 진짜 잘못 출제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수정을 할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거의 제 생각에는 95% 정도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답이 나는 경우는 출력 템플릿이 다르거나 알고리즘 오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오류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부분 오류. 부분 오류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오류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파셜 액셉트가 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알고리즘 오류.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예시는 다 만족을 하지만 이 위에 테스트 케이스에 만족 안 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작성한 거예요. 요 예시에만 이 예시에만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면은 제대로 동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답이 다시 정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샬 오류라는 그 두 번째 케이스가 이 테스트 케이스 오류거든요. 요게 지금 좀 빈번히 발생을 했는데 이번 주차에 가장 큰 문제가 출제자가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제자의 테스트 케이스가 그러니까 틀린 답이 정답이 테스트 케이스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그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신 그 문제 있죠. 그 푼 문제 보시면 지금 문제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출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제출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쭉 보시면 그 이런 식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파샤오르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거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유독 이렇게 어떤 이 문제만 나랑 똑같은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렇게 보면 그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올려서 그런데 이거는 문제의 어
그 문제에 뭔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 조교들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문제가 오류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교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답인 사람들이 많으면 이걸 여러분들 그 문제 오류는 아니에요. 왜냐면 맞춘 사람들이 꽤 많은 거잖아요. 맞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인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알고리즘 오류일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 되는 거고요. 근데 나랑 똑같은 오류가 계속 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하면은 그걸 문제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조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 누르셔서 정답을 정답인 애들도 꽤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답인 애들이 많으면 정답인 문제가 많은 문제는 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출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오죠. 정답 맞춘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좀 알고리즘 오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 맞춘 사람은 하나도 없고 틀린 사람만 계속 있다. 틀린 사람만 있다. 빨간색만 보인다. 이거는 좀 문제 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가 계속 지금 조교들이랑 출제자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지금 제가 말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함 없게 그 실수 문제 풀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뭔가 모니터링을 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바로바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바로바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좀 문제가 있어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정착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정착이 될 때까지 조금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좀 질문사항이나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로 그 DCU 코드 제일 처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신고 및 문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각 과목 조교님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DCU 코드 부가 설명에 대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